이번 시간에는 단위 시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전송 시스템 시험의 36페이지부터 6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전송 시스템 구축 교육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NCS 기반 전송 시스템 구축 시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단위 시험 또는 단위 테스트라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테스트를 통해서 단위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전송 시스템 단위 시험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단위 시험 항목을 파악하고 단위 시험 수행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창기입니다. 오늘은 전송 시스템 단위 시험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단위 시험이라는 말 시청자들에게는 생소할 것 같은데요. 전송 시스템의 단위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송 시스템 단위 시험이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전송 시스템이 설치되고 단위별 동작을 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송 시스템에서 단위는 전송 시스템에 탑재되는 회로팩 하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송 시스템의 회로팩 하나하나를 단위 시험하고 전체 전송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이 통합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단위 시험은 통합 시험 전의 시스템의 최하 단위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일종의 최하 단위에서 시험하면서 오류를 수정하면 통합 시험에서는 조그만 오류들이 모두 제거되어 큰 장애 가능한 부분에만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럼 선생님, 단위 시험에 유의사항 있을까요? 네, 단위 시험에 필요한 측정 장비 선택을 잘해야 하고 운영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 기준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현수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그맨 정현수 씨의 좌충우도 영상 함께 보실까요? 과장님의 지시를 받고 전송 시스템실에 도착한 현수 씨. 과장님은 또 뭘 시키시려고 전송 시스템 다 한 거야. 전화 받아. 네, 과장님.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전송 시스템실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내일 단위 시험을 할 거니까 광주폭부 이 단위 시험을 한번 해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공통부와 채널부에는 어떤 거에 있는지 좀 파악 좀 해놓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아무것도 모르겠다. 가자. 일단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자, 한번 보는 거야. 자, 채널부와 공통부가 또 이제 단위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광주폭부가 어디 있느냐. 광주폭부가 이거 좋아요. 나 큰일 났다. 쉽다. 아이고. 과연 현수 씨는 과장님의 지시사항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뭘 봐야 되는 거지? 네. 선생님,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전송 장비의 렉도 공통부, 채널부, 증폭부와 같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송 장비는 하나의 큰 캐비넷과 같은 셀프에 기능별 카드들을 탑재하고
공통부, 채널부, 증폭부로 구분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의 NCS 학습 모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단위 시험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NCS 학습 모듈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단위 시험 항목 파악을 위한 전송 시스템 구축, 공정별, 표준 구축 공법, 시방서를 기초로 단위 시험 항목 방법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송 시스템 시험 계획을 기초로 공정별 단위 시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위 시험 수행을 위해 전송 시스템 자체 품질 감시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따라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고 시험 결과에 따라 ITUT 전송 품질 기준으로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위 시험의 오류에 따라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평가 항목 기준에 따라 단위 시험 중 실패 항목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내용으로는 단위 시험 항목 파악과 단위 시험 수행입니다. 이번 시간에 선수 학습은 측정 장비 종류, 측정 장비별 운영법, 전송 프로토콜, PDH, SDH, OTN, 캐리어 이더넷 등이 있고 망관리 시스템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핵심 용어는 측정 장비 운용, 전송 장비 운용, 단위 시험, 통합 시험, 통합 결과 보고서, OTDR, OTN, SDH, BER 측정기, 광파오메터입니다. 단위 시험하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시험 항목 파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시험 항목 파악을 위해 전송 시스템의 특징, 주요 구성, 주요 기능, 스위칭 기능, 다중화 과정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송 시스템의 특징은 망의 유연성과 효율성 측면을 보완하여 광신호의 분기, 결합, 회선 재배치, 회선 재사용, 멀티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전송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전송 장비의 렉은 크게 공통부, 채널부 및 증폭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송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파장 접속 방식 및 보호 절체 기능, 시스템 운용 편의성 기능, 망 운용 및 유지 관리 기능, 장거리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 광신호의 분기 결합 및 스위칭 기능, 다양한 망 구성을 제공하는 방향성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UI 환경의 망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시스템을 지원하는 관리 기능, 장애 관리, 성능 및 보고 기능 등이 있고 주요 기능은 망 성능 제어, 트래픽 제어입니다. 수행 내용인 단위 시험 항목 파악하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작업을 위한 재료, 자료는 전송 장비 구축 실습실 또는 사업장, 품질 규정 등이 있고 기기는 측정 장비 NMS가 있습니다. 안전, 유의사항은 망관리 시스템 서버
클라이언트 컴퓨터 등에 있는 실습과 관련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금합니다. 전송 시스템 구축, 공정별 표준 구축 공법, 시방서를 기초로 단위 시험 항목 방법을 작성합니다. 전송 장비의 단위 시험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전송 장비의 회로팩 및 조 시험 항목을 작성합니다. 렉, 슬롯, 회로팩 등의 외형 점검 항목을 작성하고 전송 장비의 구성품, 부속품 항목을 작성합니다. 전송 장비 입력 전압이 해당 장비의 허용 전압 범위에 있는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광신호와 전기신호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송신 측 광다중신호 라인 특성시험, DWDM 항목, DWDM 전송 장비의 SDH 회로팩 특성시험 항목을 작성합니다. 전송 장비의 기능시험 항목을 작성합니다. 기능시험은 장비의 운용과 유지 관리 OANM 기능을 주로 시험하는 항목들입니다. 두 번째, 전송 시스템 시험 계획을 기초로 공정별 단위 시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구성 품목 및 구조상의 시험 항목은 전송 장비를 설치 후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기본적인 품목들, 배선 및 전원을 확인하는 시험 항목이고, 광신호 및 전기신호 특성시험 항목은 회로팩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며 제공하는 매뉴얼상의 규격치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 항목을 포함합니다. 기능시험 항목은 전송 장비를 운용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회로팩을 슬롯 실장 및 탈장 시 발생되는 경보, 알람들이 제대로 발생되는지 확인하는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시험 항목 파악하기의 수행 팁은 전송 장비 단위 시험은 장비별로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수행 증거에 예시된 항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습득하여야 정상적인 품질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위 시험 수행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송 측정 단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데시벨 단위는 통신에서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흔히 데시벨이라고 하며 어떤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을 비교한다든지 신호의 세기와 잡음의 세기를 비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데시벨 미리 단위는 데시벨은 상대 단위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값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1V 혹은 1mW 또는 1W 등으로 하여 데시벨 볼트, 데시벨 미디, 데시벨 와트 등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데시벨 미디는 신호나 잡음의 절대 전력값을 나타냅니다. 데시벨 와트 단위는 데시벨 미디가 음성 신호의 레벨을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데시벨 와트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송신 출력이나 통신 위성의 트랜스폰더의 송신 출력을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전송 장비 회로팩 사양 기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ITU-T G.957의 광 인터페이스 사양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전송 장비의 품질을 측정한 후 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행 내용인
단위 시험하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작업을 위한 재료 자료는 전송장비 구축 실습실 또는 사업장, 전송장비 구축 실습실 장비 매뉴얼, 전송장비 구성도 자료가 있습니다. 기기는 전송장비 NMS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안전 유의사항은 전송장비 시스템 접속 및 운용 시에 정보 운용 관리 지침을 준수합니다. 장비, 측정 장비 또는 공구 등을 선택 및 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오늘은요 선생님 단위 시험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송 시스템 자체 품질 감시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따라 설정값을 변경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ITUT 전송 품질 기준으로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단위 시험의 오류에 따라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험 평가 항목 기준에 따라 단위 시험 중 실패 항목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 합의하여 대책을 수립 조치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전송 시스템 품질을 측정해서 품질이 좋아지도록 이 설정값을 수정하고요. 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해 볼까요? 뭐 어디에 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하는 거야? 그냥. 선생님 오셨어요. 네.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단위 시험을 하려면 이게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단위 시험이란 전송 장비를 설치 후 전송 장비가 외부의 타 장비와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 자체를 시험하는 단독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송 장비의 단위 시험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3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시험을 수행합니다. 전송 장비의 단위 시험 및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작업 전에 작업 관리자 또는 망통제 부서의 허가를 득하고 CIT 또는 NMS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회로팩을 해당 전송 장비에 실장하고 전송 장비에서 회로팩을 인식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CIT 또는 NMS를 통해 실장된 회로팩을 확인합니다. 실장된 회로팩의 출력을 확인하고자 광파메터를 연결하여 측정하고 측정 결과가 회로팩의 사양과 비교하여 정상값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그 다음으로 이 3가지의 유형의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시험 3가지는 첫 번째, 전송 장비의 전체 회로팩의 기계적인 특성 및 외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렉, 슬롯, 회로팩 등의 외형 점검을 합니다. 다음으로 설치될 전송 장비의 수량을 확인하고 전송 장비 구성품의 명칭 및 내부를 확인하며 해당 전송 장비의 외형상 결함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전송 장비의 광 신호와 전송 신호를 시험합니다. 송신 측 광 다중 신호 라인 특성 시험을 위해 광파메터를 사용하여 광 출력 파장이 중심 파장의 허용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신호 시험은 전송 데이터의 무손실, 수신 최소 광 출력 레벨을 점검하는 것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라인 측 광 수신 입력을 광가변 감속기 3를 사용하여 제조사 공고에 따라 광 수신 레벨을 조정하고 SDH 측정기를 사용하여 2분 이상 무손실 전송 성능을 확인합니다. 또한 광 수신 입력을 광가변 감속기 3를 사용하여 제조사 허용 최소까지 감소시키고 SDH 측정기를 사용하여 5분 이상
무손실 전송 성능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전송 장비의 기능 시험을 합니다. 먼저 전송 시스템에 연결된 장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 장비의 장애를 발생시켜 알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송 장비의 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하면 말이죠. 기능 시험이 끝난 거죠? 그쵸, 선생님?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집으로 고고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단위 시험은 사전 작업 단계고 본격적인 단위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군요. 이 단위 시험이라고 해서 이 간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본격적인 단위 시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송 장비 시스템의 품질 검사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NMS에서 전송 시스템의 성능 모니터링 설정을 현재 1일, 과거 1일, 현재 1시간, 과거 1시간, 현재 15분, 과거 15분으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은 NMS 또는 CIT를 이용하여 성능 조회를 실시합니다. NMS의 망 구성 트리에서 성능 조회를 실시할 지역 및 통신망의 장비를 선택하고 해당되는 전송 장비의 렉의 셀프를 선택하며 성능 조회를 실행할 보드와 채널, 누적 시간 단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신호 명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NMS에 나오는 전송 장비 모양이 실제 전송 시스템실에서 보신 전송 장비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송 장비는 전송 장비 앞에서 세팅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이렇게 NMS 또는 EMS를 통해서 장비를 세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송 장비의 회로팩, 선로 및 증폭기 등의 성능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증폭기의 성능이고 이 부분이 DWDM 채널별 파워 성능입니다. 또 이 부분이 DWDM 클라이언트 측과 라인 측의 파워 성능입니다. 나머지는 DWDM의 FEC 성능, 구간별 성능, 이더넷 패켓 성능, GFP의 성능입니다. 전송 장비의 성능 체크를 해보고 전송 품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설정값을 변경하거나 단위 시험을 통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교체합니다. 먼저 NMS의 망 구성 트리에서 성능 조회를 실행할 지역 및 통신망의 장비를 선택하고 해당되는 전송 장비의 렉의 셀프를 선택한 후 성능 조회를 실시할 보드와 채널 누적 시간 단위를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신호 명칭 선택을 하여 성능 조회 결과치에 대하여 선택된 신호를 초기화하고 현재 성능 조회의 데이터를 TXT 또는 엑셀 파일로 저장한 후 현재 성능 조회 데이터를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출력한 시험 결과와 ITUT 전송 품질 기준을 비교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험 결과서 내용과 ITUT 전송 품질 기준을 비교해 보면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ITUT 품질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정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사용되는 ITUT 공고는 G.821, G.826, ITUT REC, G.828, G.829, M.2100, M.2101에 대한 기준이고 이 문서를 바탕으로 오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기준치를 이해하고 있어야 단위 시험 시 측정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확실한 오류가 발견되면 단위 시험을 통해 오류를 정확히 판단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류를 발생시킨 회로팩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ITUT 권고 기준으로
측정 장비를 설정한 후 그 결과를 보면 자동으로 오류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이 결과값을 가지고 오류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제 오류를 측정 장비를 통해서 검증하였으니까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오류가 발생 시 해당 부분을 수리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쪽이 발주처인지 시공자인지 구분해야 하며 이와 같은 근거를 남겨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단위 시험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먼저 단위시험 결과보고서 거표지를 만들고 단위시험 항목에 대한 결과 목차를 작성하며 단위시험 결과값과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적합 결과보고서 또는 부적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것으로 DWDM 단위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인 거죠? 아니죠, 또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자, 무슨 일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데 또 뭐가 있나요? 이제 단위시험 결과보고서를 활용해서 개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작성된 단위시험 결과보고서에 최종 서명하여 발주처 또는 감리단에 제출하고 부적합 보고서는 악의 보고서에서 정상 여부 부분에 부적합을 기록한 후 해당 항목을 다시 시험하며 부적합 항목이 회로팩에서 발생된 경우 제조사에 보내어 수리 또는 신규 회로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합 회로팩을 발송 또는 수신 시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정말 모두 끝난 거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스템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스! 이제 끝났어! 예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이창기 선생님과 함께 이 단위 시험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선생님, 오늘 이 시간과 관련한 수행 팁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본 수행 과정의 수행 팁은 전송 장비의 단위 시험 항목에 따라 다르게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광신호의 측정, 스펙트럼 측정 및 SDH 신호 시험 등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업 전에 작업 관리자 또는 망통제부서의 허가를 득하고 CIT 또는 NMS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둘째, 회로팩을 전송 장비에 실장하고 전송 장비에서 회로팩을 인식하는 동안 기다리며 CIT 또는 NMS를 통하여 실장된 회로팩을 확인합니다. 셋째, 실장된 회로팩의 출력을 확인하고자 광파워 메터를 연결하여 측정하고 측정 결과가 회로팩의 사용과 비교하여 정상값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